그러니까 은행 여직원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지금 3억을 5%에 빌려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20% 수익 난다고 펀드를 하라니요. 아마 여보 보험 수급권자를 당신으로 바꾸면 나는 밥 먹을 때마다 은수저로 먹어야 될 거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뭔가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톡 콘서트 핫톡. 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병원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병원이 무서운 거는요,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요, 미국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남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확률이 여자와 비교해서 25%나 낮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죠? 그러니까 남자가 더 무서워한다는 거죠, 병원 자체를요. 이 병원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뾰족한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피를 보면 긴장하는 혈액 공포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리만 들어도 가장 무서운 병원이 있죠. 치과. 예, 다들 공감하시는군요. 저도 치과를 아주 두려워하는데요. 그야말로 없던 병원 공포증도 생길까 하는 그런 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치과 진료실에 아주 웃긴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죠? 오늘 화통을 찾아주신 멘토님께서는요, 개그맨 출신 치과 의사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한 팬이었는데요. 예, 개그맨 출신 치과 의사는 독특한 타이틀을 가지신 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웃긴 치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출신 치과 의사 김영삼 멘토를 소개합니다. She's a rock 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의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예시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 in love again Didn't know to play your game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화통 식구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 멘트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예, 그래서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처음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전에 안다 박사, 김 박사로 소위 잘 나가는 개그맨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모습을 감추시더니 신문을 봤더니 갑자기 치과 의사가 돼서 나타나셨더라고요. 네. 방송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다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제 척추가 조금 안 좋습니다. 척추가 좀 안 좋아서 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쉬엄쉬엄 한다고 좀 외국에도 좀 잠깐 갔다 오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저희 화통을 오시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습니다. 화끈한 프로필 최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서통남 아나운서 최승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예. 저를 봐주세요. 예. 두리번거리셔가지고 이제 예, 저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끈한 프로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통 멘토 이름 김영삼. 광산 김씨 37대선 영자 돌림 집안에서 세 번째로 태어나 이름이 영삼이가 된 광산 김영삼. 전라북도 정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치과대학에 진학하게 된 그는 졸업 후 우연한 기회에 K본부 공채개그맨이 되는 영광을 누리죠.
개그계의 브레인 안다 박사 김 박사로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던 어느 날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그는 1년 후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잊고 있었던 치과 의사 일에 집중을 하죠. 유쾌한 에너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웃기는 치과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김영삼 멘토. 아픈 사람의 몸과 마음의 웃음을 찾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웃긴 의사 김영삼 멘토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야,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과찬이신데요. 예. 송구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생각해 보면 데뷔 당시에 정말 브레인으로 관심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관심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를 나오실 정도면 공부도 되게 잘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농담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수석 졸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15명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도 100명 정도, 한 80 몇 명, 두 반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린 시절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개구리 잡고 논에서 뛰어놀고 냇가에서 장구 치는 그런 그냥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어떻게 개그맨이 되실 생각을 하셨을까? 이제 뭐 제가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토요일 날 이렇게 과음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과음을 좀 하고 일요일 날 늦게 일어나서 TV를 보는데 당시 이제 개그맨 콘테스트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응시 연령이 딱 제 나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도전할 기회도 없는 거구나 내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시험을 한번 본 건데 어떻게 용케 잘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있게 됐습니다. 야, 오늘 강연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강연 주제는 어떤 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실 때는 그 투잡, 뭔가 어떤 도전하라 이런 캐릭터로 저를 아시는데 저는 정반대거든요. 사실은 이제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늘 투잡, 쓰리잡에 늘 새로운 창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마다 가세가 많이 기울어 갔기 때문에 저는 뭔가 좀 현실적인 좀 뭔가 너무나 있던 비전만 보지 말고 꾸준하게 거북이가 이긴다. 꾸준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성공이다. 이런 저는 캐릭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시지 않은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이긴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예, 박수와 함께 멘토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김영삼 원장의 100% 성공 재테크 거북이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 100%냐? 절대 실패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뭐 성공 이런 뭐 강연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강연 의뢰를 받는데 저한테 강연 의뢰를 했다가 제 얘기를 듣고 나면 강연 의뢰를 철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요즘 성공 할까요? 왜 모두 다 그렇게 재테크, 성공 이런 거에 집중을 할까요? 인구의 노령화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세계화, 정보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영업의 몰락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 보통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부터 성공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부자만 계속 부자가 되고 돈이 돈을 불러가는 시대가 된 거죠. 우선 이제 인생에서 그럼 성공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는 것. 부자 그럼 얼마 정도 가져야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억 정도? 10억? 그렇죠? 영어로 백만장자 10억이죠. 실제로 세계 상위 1% 보통 세계 1%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억 정도 가진 사람 똑같이 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좀 특징이 있죠. 10억이 다 집 한 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려면 세계 1% 부자가 아니라 한 0.45%까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20 몇 억 정도를 가지고 부동산 말고 금융자산이 한 10억 정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약간 좀 괴리감이 느껴지죠. 그만큼 생각보다
드문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죠. 우리가 꼭 그 사람이 돼야만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은, 늘 희망을 품는 분들은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상위 1%가 아닌 게 죄인가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왜 상위 1%가 아닌 나머지 99%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성공 강자다, 재테크 강자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99%가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저는 자기가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것. 같은 생각, 같은 계획, 같은 방법 누구나 다 있어요. 성공하는 방법은요, 검색 엔진에 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공 못하죠?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환경을 설정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꼭 지금 어젯밤의 마음과 오늘 아침의 마음이 다른데, 지금 일을 계획하고 방법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결국 내가 그 일을 해내갈 때 그때 마음이 지금과 같을까요? 아닐 거거든요. 그때도 지금처럼 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환경론. 환경 설정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원칙을 정하는 거죠. 제 스스로 원칙을 정하고요, 제가 지킵니다. 재미난 원칙인데, 저는 첫 번째 원칙, 드라마를 안 봅니다. 왠 줄 아세요? 너무 재밌어. 보다 보면 나도 몰래 빠져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드라마를 못 보게 합니다. 그러나 저를 이기는 분이 있죠.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올라오시면 아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들의 원칙은 상관없이 드라마를 딱 보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드라마인데 늘 신선하게 보세요. 그러면서 어때요? 듣고 싶지 않아도 설명을 해주죠. 이 사람 친딸이야. 그런데 지금 자기를 버리는 어머니의 아들을 꼬시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근데 꼬시고 있어? 둘이는 사랑해? 잘 돼? 나도 몰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막 드라마가 막장으로 가서 막 김치 싸다구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한 며칠 계시다가 시골로 내려가십니다. 그러고 나면 어머니 빈자리에 소파에 제가 앉아서 과연 그 남자를 꼬셨을까? 나도 몰래 그렇게 되잖아요. 드라마는 안 봐야 돼. 역시 드라마는 안 본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칙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전자오락을 하지 않아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 유명한 임요한 씨 제 환자거든요. 미안하지만 스타크래프트를 한 번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 어렸을 때 호롱불 켰던 기억이 나요. 또 외모만 보고 강남 출신인 줄 알고 또 몇 분 이렇게 하시는데, 완전히 시골. 고등학교 가서 오락실 처음 간 거예요. 왜 이렇게 재밌어? 그럼 보면 이제 그 나쁜 그 청소년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죠. 고등학교 하숙집 형이 오락실 데려가요. 형 저 안 할 건데요. 한 번만 해봐. 마 재밌어. 100원짜리 하나 주고. 어떻게 돼요? 3개월 후에 너 한 번만 오락실 가다 걸리면 죽어. 너 나한테. 내 인생에 널 오락실 데려간 게 가장 큰 실수한 것 같다. 그 형이 정말 미안하다. 오락실 제발 안 가주면 안 되겠니? 얘기 나올 때까지 제가 한 학기를 오락실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전자오락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락도 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이제 가끔 오락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경 설정이 또 나오죠. 원칙은 오락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환경 설정 어떻게 합니까? 100원짜리 하나만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판밖에 못하죠. 실력이 엄청 늘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나오죠. 학생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심한 거 아니야? 결국은 환경 설정 덕에 저도 또 오락 실력도 늘어나요.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저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쫙 해봤습니다. 제가 그럼 재테크에 대한 제 사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은행 적금. 지금 은행 적금이 딱 물가 상승률보다 0.5% 정도 높습니다. 세전. 그렇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아세요, 여러분? 해방 이후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선 은행 적금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거. 그 어떤 재테크보다. 부동산, 주식 투자 이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 많이 봤죠? 대한민국 땅을 다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엄청 손해본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 다 샀다고 생각하면 다 손해본 거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적금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는 뭐 너무 전문가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떤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식 투자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주식을 하면 안 되겠어요. 왜요? 우선 제 도박 원칙에 위배되죠. 딜러가 있어요. 프로하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계랑 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이 경영하는 회사에 야 이건 내가 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더 저한테 결정타를 날린 게 있죠. 그래도 공부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식을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증권회사 여직원이 원장님 같이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주식할 수 있도록 대출도 해드립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돈을 대출해줘요? 그 돈 갖고 따요. 왜 저한테 빌려줘요? 그 돈 갖고 따면 되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은 내 돈을 노리는 거지 날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주식 투자하면 누구죠?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이 했던 제일 명언 있지 않습니까? 10년간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10초도 보유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남들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하지만 저는 부동산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하는 전문가들 강의는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그 노래 작사한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집도 없었답니다. 본인이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친구한테. 그만큼 즐거운 나의 집이 꼭 소유에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보험도 중간에 해약한 사람 정말 많죠. 생명보험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4인 가족에 저도 이제 그 가장으로서 생명보험. 정말 내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약간의 생명보험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생명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치과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왜 자꾸 추석도 없는데 자꾸 올까? 충치도 없는데 왜 자꾸 올까? 하다 보면 결국은 보험을 들게 되죠.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데 미안하게도 저는 보험 수급권자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저희 어머니밖에 못 믿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리 돈이 많이 남아도 저를 어떻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효자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자기가 효자가 될 수 있는 환경 설정이에요. 어머니한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면서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게 돼요. 우리 집사람은 언제든지 지금 빨리 바꿔라 이렇게 난리지만 아직도 아마 여보 보험 수급권자를 당신으로 바꾸면 나는 밥 먹을 때마다 은수저로 먹어야 될 거야. 미안해. 나 그냥 맛 없어도 당신 반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먹고 싶어. 사랑해. 아직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생명보험으로 엮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 또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개는 아니죠. 이거는 돈만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버리고, 그렇죠? 급전 필요하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주가 튀었어요. 그죠? 혹시 개를 하실 생각이신 분이 계시다면요, 제일 먼저 받아서 튈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금값이 제가 개원할 때 이후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금을 모아놨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렇지만 들고 다녀야 돼요. 지금 방송하면서도 어때요?
지금 내 금 저기 잘 있을까? 의심하죠. 보관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이것도 결국은 보관 시설이 있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만 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금 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금값이 얼마나 올랐냐면 치과 의사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치료 안 하고 그 금을 갖고 있었으면 더 부자야. 심지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저는 뭐 금 재테크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정 안 되면 뭐 그거 뭐 금이라도 해서 팔면 되니까 하져야 뭐, 그죠? 네. 다음에 대박을 노리시는 분, 저희 아버지 복권도 자주 사세요. 늘 자식들 신세 짓는 거 미안해서 당첨되면 크게 쏘시겠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창업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좋다. 아버님 복권 사시게 되면 그냥 기뻐하고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봐줍니다. 아버지 기분 좋으시라고. 그죠? 네. 그런데 복권을 보면 뭐 1등 13번 당첨된 복권집 이렇게 간판 보셨어요? 1등 12번 당첨됐다 간판집 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렇게 복권이 13번 당첨됐으면 왜 복권 장사를 본인이 사면 되지? 왜 팔아요? 그렇죠? 복권으로 돈 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권을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복권을 사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복권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팔기 위해서 1등이 13번 나왔다고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박을 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한테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자식을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 자식에다가 막 사교육비 엄청 쓰시는 분들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복권 한 장을 사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2장 사는 게 확률이 2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당시 정부 방침대로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낳아서 잘 키웠다가는 절 못 낳았어요. 그렇게 되면 매달 송금하고 있는 셋째 아들을 못 낳은 거죠. 정부 방침을 어기고 많이 낳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낳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 딸 5의 막내 아들, 할아버지 44, 그 옛날 44세 나셨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셨죠. 본인은 행복하셔. 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정말 철저한 걸 배웠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아버지 용돈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새로운 창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자식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지 않습니까?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는 거고 저출산이라도 막게 당장 많이 낳아서 저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애를 많이 낳읍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들은 어때요? 안정적이고 낮은 이유를 자주 반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높은 이율에 계속 베팅을 하게 되는 현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높은 확률을, 이 위험한 확률을 체감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봅니다. 러시안 룰렛 아시죠?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보통 이 권총에 총알이 6개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 중에 우리 MC님께 5개를 뺐어요. 하나만 남겨놓고 집어넣고 쫙 돌리고 제가 1억 드릴 테니까 당기시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살 확률이 84%지만 안 하죠. 내가 1억이 당장 생길 확률이 84%인데도 불구하고 당기지 않습니다. 왜? 0.5초 후에 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반대로
성공률 16%라는 거는 총알을 어때요? 한 개만 빼고 5개를 채워넣은 다음에 쫙 돌려서 당겨야 돼요. 이거 하겠습니까? 100억 주고 마실래요? 100억 줘도 안 하겠죠. 자영업의 평균 성공률이 3%라고 합니다. 유명한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 나와가지고 막 이런 강연하죠. 그 3%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죠. 3% 확률이면요, 총 2자로 잡고 2자로 다 제가 살아야 됩니다. 이만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식 투자 성공률 0.5%? 자기는 들어갈 것 같죠? 그거요, 총을 한 자루로 해서 빵 살았다, 한 번 더 빵 살았다, 총 한 자루 더 꺼내서 해 3번을 해야 그게 0.5%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존 확률, 성공 확률이라는 것을 정말 직감하고 깨닫고 일을 해야 되는데, 80% 확률이면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하시잖아요. 1억 당장 생겨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확률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재테크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요? 자기가 월급이 200만 원이면요, 지금 10억 있고 집에서 노는 할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 할아버지 10억 갖고 다른 많은 재테크 수단이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이율로 그 할아버지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봅니다. 제가 200만 원어치 월급이고 내가 200만 원 월급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할아버지와 저는 똑같은 겁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 있습니다. 열심히 아끼고 모으면 큰 부자는 아니라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신 분의 명언이 아끼고 모아서 작은 부자가 되라예요. 그분도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실패가 있는데 시련이 없어. 그래서 늘 뭔가 또 생각해. 도전해야지. 나에게 힘을 불어줘. 실패를 했는데도 시련이 없어. 늘 꿈만 꿔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내 직장, 내 현실에 충실하자. 지금 내가 내 환자를 소중하게 보는 것, 그거보다 나에게 더 좋은 재테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을 하찮게 하고 생각하면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오늘 우리가 방송 하나를 만들지만 카메라 감독님, 작가님, 여기 앉아 계신 분, 조명 감독님, 저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 하나를 같이 만드는 거지 저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연기력을 키워야 돼요. 그죠? 근데 연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설프게 연기하느니 태연하게 그냥 지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개그맨이 돼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연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슬픈 연기를 할 때는요, 저는 늘 돌아가시는 할머니 생각을 해요. 늘 아랫목에서 날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할머니,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김춘수의 꽃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죠. 저희 그 병원 화장실에 붙어있는 문구예요.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마크 트웨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한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뭔가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북이가 이긴다. 대박보다는 꾸준한 것이 이긴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제 실패한 애들 죽지 말라고 그냥 하는 거고요. 실패가 버릇돼요. 실패가 버릇됩니다. 이게 이거 뭐 하는 애들이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9연패한 팀과 9연승한 팀에 똑같이 10번째 경기에서 만났을 때 어느 팀이 더 각오가 이길 각오가 더 셀 것 같아요? 9연승한 팀이 훨씬 세다는 거 아세요? 실패가 버릇돼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이주열 선생님께서 41살에 처음 TV에 출연하셨답니다. 제 41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죠? 김대중 대통령 74살에 넬슨 만델라 75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장 칼몽 할머니라고 유명한 분 계시죠? 그분이 1년만 더 살았어도 기네스북 세우는 건데 그분은 뭐 80세 때 뭘 하고 뭐 하고 하시잖아요. 프랑스의 장 칼몽 할머니는 120살 때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셨답니다. 아마 그러니까 대한민국 할아버지였다면 120살 때 영장이 날라왔을 것 같아요. 그냥 20살인 줄 알고. 예. 아직 누구든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늦은 나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신에 뭐라고요? 거북이가 이깁니다. 대박을 노리지 마시고 꾸준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거북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북이는 10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거북이가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삶은 힘들다고 하지만 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가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외롭다고 생각 말아요.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것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아유, 우리 멘토님의 유쾌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승희 씨 어땠어요? 아, 저는 사실 그 멘토님을 처음 뵀을 때 딱 그 예전에 TV에서 뵀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게 그 가수 강원래 씨 닮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름 전직 대통령이고 네. 그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강연 듣고 그 두 분은 싹 사라지고 진짜 멘토님 너무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기억에 남는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개그맨 출신의 치과 의사 정말 특이한 이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혹시 이런 이력이 불편할 때가 없으신지요? 환자들한테 농담했을 때 환자들이 별로 안 웃기다고 그럴 때 개그맨 출신 이력이었던 게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왜 방송 없냐고 물어봤다가 예. 왜 없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조용하게 박수를 받을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다고 치과 의사 하시면서 네. 짬짬이 기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모교에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모교에 기부를 결심하게 되신 어떤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예. 서울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뭐 다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뭐 아무래도 지방대에다 이렇게 막 싸잡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학교가 그렇게 그 도매금으로 넘어갈 만한 학교가 아닌데 이제 그런 뜻에서 나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다라는 뜻에서 일부러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뭐 모교에도 하시고 아버님에게도 틈틈이 기부하시고. 네, 아버님, 네. 예, 이제 정말. 창업을 안 하신다는 조건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뭐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뭐 안전하게 가셨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 여러 가지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이런 거는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뭐 직업적으로 아니더라도. 저는 추천보다는요. 예, 예. 영어 공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오, 오늘 하지 말아라는 말씀 예, 많이 하지 하신 것 말아라. 같아요.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예. 사실 그거 해가지고 덕본 사람 별로 본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미국에 가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3억 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호주에 가도 한 3천만 명 있고 캐나다 가도 3천만 명 있고 저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배울 때 자기 자신의 컨텐츠를 담아라고 생각해요. 영어는 컨텐츠가 아니죠. 일종의 수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술에만 장만해요. 그 술에 뭔가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영어를 잘해서 뭐 할 건데요. 뭔가 자기 안에 뭔가 자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영어에만 집중해가지고 정말 다른 어떤 사회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시면서 뭐 다방면에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멘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길로 가고 싶다.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멘토를 뭐가 있지는 않고요. 네. 전 나폴레옹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하면 희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폴레옹 명언 중에 비장의 무기는 아직 쓰지 않았다.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뭔가 어떤 시기에라도 좀 나폴레옹의 그 멘트를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냥 얼마 전에도 나폴레옹 전기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때 왜 러시아를 쳐들어갔을까? 같이 후회하면서. 네. 재밌네요. 아무래도 치과 의사시니까 이 치과적인 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치과가 되게 두려워요. 그 소리만 예. 들어도 막 잉하는 그 소리. 예.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치과에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쉽게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치아 건강 유지법 같은 게 있을까요? 치과에 가는 횟수를 줄이시려면 네. 일찍 가시는 방법이죠. 일찍 가서 미리 검진하시는 거, 그리고 잘 닦는 거. 뭐 건강 강좌가 아니지만 우리 333 그렇죠. 예. 식사 후에 하루 3번 3분 안에 닦아라. 사실은 그거보다요. 하루에 한 번을 닦아도 깨끗이 잘 닦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 청소 누가 잘해요? 하루에 3번 3분씩 하는 사람이 잘해요? 아니죠. 한 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그죠? 이틀에 한 번을 하든 깨끗이 구석구석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오히려 플라그도요. 오래된 플라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는요. 이틀에 한 번 구석구석 잘 닦으면 잇몸 질환은 나빠지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럼 뭐 간단한 요령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보통 네. 그냥 이렇게 닦잖아요, 그냥 위아래로. 치과에 오셔서 접수를 하시면은 제가 건강보험 적용해서 예. 저, 보험 처리해서. 네네 보험 네, 처리해서 네. 예. 스케일링도 보험 되거든요. 또, 예. 그러게요. 예, 좋은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중요하고 빨리 자주 가는 게 좋은 것 그럼요. 같아요. 그리고 네. 접수가 제일 중요하네요. 아, 그렇죠. 네, 접수가 중요합니다. 네. 비용을 지불해야 언더가죠. 예. 아마 이 강연과 대화를 들으시면서 많은 방청객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다음은 방청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8세의 직장인 신동식이라 합니다. 네. 오늘 그 김영삼 멘토의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거하고 할 거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요. 그 김영삼 멘토는 인생을 그동안 네. 안전빵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네. 표현으로. 네. 근데 이제 치과 의사가 되고 나니까 네. 몸속에 꿈틀거리는 개그맨을 시험을 보자고 생각을 한 건지 네. 아니면 개그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안전빵인 치과 의사가 먼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치과 의사가 먼저 됐죠.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뭐 개그맨은 안 돼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지 않는다고요. 배수진을 치지 않고 물론 개그맨 시험 보러 간다고 할 때 이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그래 시간을 주마. 단 떨어지면 다시 복귀하는 거다. 배 한 척 남겨놓고 강에 배 한 척 남겨놓고 개그맨 시험 봤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전혀 생각이 없으셨다 그 화면만 보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원래 좀 계셨어요? 이렇게 동네에서 좀 웃긴다 그러면 다 지가 개그맨 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그래서 원래 꿈은 들 있었는데 예. 뭐 아무래도 집안 형편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뭐 휴학을 하거나 이렇게 좀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따로 이렇게 뭐 학교가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면 조금 더 쉬웠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어떤 걸로 합격을 하셨어요? 어떤 개그로? 그러니까요. 네, 원래 개그맨. 개그맨한테 뭘로 그 데뷔했냐 그 물어보는 게 제일 그 신뢰되는 실례는 건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막 흔한 유치한 말장난 이런 거 했어요. 뭐 요즘 뭐 미군 철수 이런 거 뭐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된다. 미군 중엔 철수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운이 좋으셨네요. 예. 뭐 이 세계를 흔든다고 막 이 세계 흔들고 막 이러고 전 세계를 쥐어퍼버리겠다 그러고 진짜 후라이팬에다가 전 세계를 쥐어엎고 이렇게 이런 말장난 개그를 했습니다. 네. 와, 이게 재능과 센스가 있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웃 나라에 재팬이 진짜 있다. 그래서 막 그 일본 지도 갖고 와서 재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농담했습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 이성을 잃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살 김은지입니다. 강사님이 정말 자신감이 넘치신 것 같은데 이 자신감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 자신감이 넘치나요? 예. 배수준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떨고 사실 방송이라든지 이런 강연을 할 때는 많이 떨었는데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강연이나 이런 거를 좀 제가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강연비를 안 받고 많이 다녔어요. 학교도 많이 가고 정말 그래서 강연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안 떤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옛날에 정말 우황청심을 안 먹으면 카메라 앞에 서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무엇보다 훈련인 것 같아요. 아마 강연을 셀 수 없을 만큼 기억이 안 날 만큼 많이 다양한 게 해보면 아마 자신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준비를 많이 하시고 경험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살 강사인데요. 그 배수진을 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배수진을 쳐야 될 만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률을 생각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이 배수진을 쳐야 될 확률인가? 보통 확률을 제가 아까 러시안 룰렛에다가 빗대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배수진 치고 또 수영을 잘하면 살아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배수진 치고 내가 완전히 거기서 진짜 강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수영이라도 해서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저는 배수진 치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수영 먼저 배우겠습니다. 항상 준비하시는 게 습관화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미리미리.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살 갓 졸업한 취준생 염경입니다. 이번에 이제 사회 처음에 나갈 때가 됐는데 사회 초년생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에 들어가시면 고객을 사랑하고요. 상사를 존경하고 회사를 사랑하십시오.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 있으면 타사 물건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저는 그게 성공 비결이라고 봅니다. 저도 집에 가서 빨리 M본부랑 K본부 번호 지워야겠네요. 예,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승희 씨 어땠어요? 저는 진짜 강연 듣는 내내 웃었어요, 진짜. 사실 치과 의사 선생님이란 그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좀 치과라는 곳이 좀 두려운 곳인데 오늘 그런 편견을 완전히
다 깬 것 같고요. 진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접수하겠습니다. 예. 적어도 고객 한 명 확보하셨어요. 네. 예. 앞으로 또 멘토님의 미래 이렇게 꿈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원래 좀 책 쓰고 강연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갈수록 그 척추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진료하기도 좀 불편하고 해서 요즘 좀 진료를 조금 줄이고 강연이나 방송 활동을 좀 다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또 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텐데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2001년에 개그맨이 돼서 지금까지 뭐 13년, 1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뭐 우리 후배들 중에서도 잘 된 친구들도 많고 대박 잘 됐다가 지금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후배들도 많이 봤고 꾸준히 뭐 그냥 활동을 해왔지만 이름도 안 알려졌다가 지금 와서 잘 된 후배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거북이처럼 살면 거북이가 오래도 사니까 꼭 언젠가는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핸드폰도 LTE니 그렇죠. 뭐 빨리 어쩌면 저희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빨리빨리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데 거북이 얘기 되게 많이 와닿았고요. 저희 박사님의 이 우리 멘토님의 이 유쾌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다시 봬도 이 유쾌함 계속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사님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고요. 저희는 제이모닝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멘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때의 그 섹시한 눈이 나를 또 바라보았지.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난 숨을 쉴 수가 없었지. 그때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진정한 honey지. 거기 그리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하게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말은 바뀌고 하지. 내게 오지 나랑 미치
party. Now everybody party. Woo! 내게로 가오는 난 바라볼 수가 없었지. 걸어오는 그때의 모습 너무 눈부시기 때문이지. Yeah. 이제서야 비로소 난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뜬 거지. 내 거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어떻게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는 미치지 후회할 리 없지. Hey. 기억에 나는 한번 믿어봐.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우리 둘이 함께하는 불타는 밤.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던 일이지. Oh honey 왜 나를 믿지 못해. 왜 내 예상과 다르지 못해. 항상 갈대 같은 여자들의 마음 빌어지 말고 내게 말해 tell about me. 너는 편하겠다. 그리고 네가 묻어내게 세상은 엄청나게 복잡해질 것이다. 그리고 넌 책임감은 없는 놈이다. 어떻게 그래 바른 말만 잘해.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성공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선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존경받으며 사는 게 성공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까? 한번 미래를 향해서 젊음을 투자하면 결국에는 참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지지 않을까? 토크 콘서트 화터